어제 늦게까지 클럽 때문에 늦게 일어났지만 방콕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파타야에서 방콕까지는 버스로 싸게 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은 아시다시피 태국의 수도이면서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파타야와 다르게 전철도 있었습니다. 먼저 짐을 맡기기 위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맡기고 밥을 먹으며 현지 친구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기로 한 현지 친구를 만나고 방콕을 제대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여행 첫 관광지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관광지답지 않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상어 고기도 팔고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안쪽으로 계속 이동하자 점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는 길거리 음식이 발달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대부분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친구를 믿고 간단한 음식을 샀는데 달지도 않고 맛이 밋밋해서 별로였습니다. 순대와 비슷하게 생긴 이 음식은 사실 두부입니다. 맛은 별로입니다. 이것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입니다. 볶음면인데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을 봐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다시 만나서 아침에 푸팟퐁 커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커리는 인도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푸팟퐁 커리는 커리를 태국 현지화한 태국식 게살 커리입니다. 태국 여행에서 제일 기대한 만큼 맛도 제일 좋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친구의 친구를 만나러 터미널 21로 갔습니다. 터미널 21은 대표적인 관광지일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일본 관광지 수준일 정도로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것부터 너무 놀라웠습니다. 높은 데 올라와서 보니 전세계 유명한 나라 섞어놓은 몰이었습니다. 각 층은 공항 분위기를 주면서 층을 이동할 때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층은 일본, 또 다른 층은 영국, 미국 등 분위기를 만들어낸 컨셉 쇼핑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분위기를 이 쇼핑몰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의 친구와 친구를 만나고 얘기한 뒤 헤어지고 아이콘 시암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차이나타운 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툭툭이를 타고 항구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지 친구의 태국어로 싸게 타서 항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툭툭이는 오토바이만큼 개방감이 있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면서도 오토바이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이동해서 나름 좋게 차이나타운을 둘러보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탄다는 것이 매번 왜 이리 기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구에는 여러 목적지로 이동하는 배들이 많기 때문에 잘 물어보면서 타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빠르게 아이콘 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내리자마자 맞이하는 아이콘 시암의 황금빛으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건물 외곽부터 정말 화려하게 느껴질 정도의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디너 크루즈 체크인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아이콘 시암으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길마다 장식이 달려서 정말 공들여 세워진 쇼핑몰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움직이는 내내 계속 주위를 둘러보게 될 정도로 화려함과 멋짐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푸드코트에는 악어 고기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디너 크루즈에서 디너를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악어 고기 하나만 먹었습니다. 맛은 질기고 냄새나는 것 같아 좋지는 않았지만 악어 고기를 먹었다는 그 경험만으로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 위층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명품 코너였는데 디올이 가장 중심가에 있어서 인기가 많아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내려와 푸드코트를 둘러보고 시간이 되어서 크루즈를 타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크루즈가 왔습니다. 크루즈 등장부터 직원들이 줄지어 기다리면서 맞이해 주는데 왠지 대접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타고 싶어서 비교적 사람이 적은 크루즈를 선택했는데도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과 탑승했습니다. 가장 좋다는 루프탑 자리를 예약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아이콘 시암을 보니 마치 타이타닉을 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시암의 모습이 더욱 낭만있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공연이 시작되었고 첫 공연은 태국 전통춤이었습니다. 태국 춤은 손목을 꺾어서 추는데 이게 은근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식사는 뷔페입니다. 뷔페 음식은 퀄리티는 좋지 않았는데 태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 워낙 배 위에서 보는 풍경 때문에 금방 실망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밤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멋진 태국 섬만 봐도 이것을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의 높이 때문에 다리를 지날 때 머리가 닿을 뻔해 아슬아슬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루즈를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똑같은 것을 다시 봐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국의 트랜스젠더 공연을 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공연이 정신없이 끝나갈 때쯤 금방 아이콘 시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콘 시험에서 좀 더 크루즈는 이동을 하였고 시암 파크까지 도착했습니다. 시암 파크 시티는 밤에 빛나는 빛이 화려해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어느새 2시간 가까운 크루즈 투어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오늘 밤 일정은 마칠 예정이었지만 현지 친구가 뭔가 아쉬운지 카오산 로드를 다음 여행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카오산 로드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봤던 벌레 음식을 볼 수 있었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가장 무난해 보이는 벌레를 선택했는데 한국의 번데기 맛이 비슷해서 다른 것을 선택했을까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서양인이 많은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 재미나게 포즈를 취해준 서양인도 있었습니다. 원래 둘러보기만 할 생각이었지만 현지 친구의 강요로 술도 즐겨야 했습니다. 태국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맥주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맥주를 먹으면 좀 더 즐겁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약을 했는지 게이가 춤을 추는데 용감해 신기했습니다. 도중에 외국인 유튜버도 만나 인사도 나눴습니다. 카오산 로드는 정말 신나게 놀 수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워낙 잘생기고 키가 큰 백인 남자 때문에 웬만한 동양인은 쭈구리가 되어 혼자 즐길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뜻길에 소익 카우보이도 갔는데 이곳에서 마지막 일정을 즐겼습니다.